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알게 된 지식이 진정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식을 바로 알게 되었다면 그 지식이 행동으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우리가 지식을 바로 알고 있는가 확인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인식의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의 틀은 지적인 색안경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빨간색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황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빨간색을 주황색이라고 우기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의 틀이 바로 그런 색안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뇌가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먼저 인식의 틀이 이것이 어떤가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한 것을 우리 뇌에 저장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빨간색이라는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우리 인식의 틀이 그것을 해석해서 다른 것으로 저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틀이 완전하다면 외부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겠지만 인식의 틀이 나 나름대로 왜곡되어 있으면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인식의 틀이 약간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틀을 바르게 정립해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의 틀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 보는 것입니다.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 본다는 것은 정보를 사선을 쳐서 읽어서 그 각 사선을 친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정보가 있다고 하죠. 이것을 사선을 쳐보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림을 그려보면 아버지와 방 그림이 나오겠죠. 이것을 만약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사선을 치면 아버지와 가방이 나오겠죠. 똑같은 정보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선을 쳤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간단한 것은 사선을 다 잘 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보가 복잡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는 인식의 틀에 따라서 정보를 다르게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교육의 경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선을 잘못 치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보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 진정한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재정립하는 훈련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의 틀을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으면 바른 인식의 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학문의 9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식의 틀을 왜곡시키는 9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9가지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면 누구나 인식의 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식의 틀을 잘 정립해서, 다시 말하면 지적인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바른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정보가 진짜 힘이 되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담배를 피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금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연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가 어떻게 나빠지고 또 건강의 어떤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죠. 그런 사람들은 그 지식을 알고 와, 이렇게 담배를 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담배를 끊는 그 행동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지식이 내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지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야지 그 마음의 힘을 통해서 행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알고 배우는 대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까지 오는 내면화 과정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면화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면 개념을 심화할 수 있는 과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사업체든지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한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에서는 부인만 빼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즉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혁신을 안 하려고 할까요? 모든 조직이 다 혁신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혁신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념이 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하면 보통 사람들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바꿔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도 않고 그 결과가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었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 심화를 해보죠. 혁신하면 그냥 쉽게는 바꾼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을 더 깊이 심화해 보면 혁신은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꾸긴 바꿔야 되지만 본질을 놓치고 바꾸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행동하는 것도 무뎌지고 결국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그 안 지식을 내면화시키고 본질화시켜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나옴으로써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만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단순히 결심이나 변화를 유도하면서 간다고 해서 그 행동이 일어나거나 좋은 결과를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적인 색안경을 벗고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 모든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좋은 열매를 갖기를 기대합니다.